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 풀이 목차를 한번 볼게요. 가장 간략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져요. 가장 심플하게 사례 문제 풀이는 어쨌든 우리는 약술이 아니라 사례 문제는 논술이에요. 논술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논술이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은 검토사항입니다. 갑보험사의 검토사항, 을보험사의 검토사항, 법률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 또 쟁점사항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사례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검토사항이 서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갑을 보험이 있다고 했을 때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권리 이게 목차입니다. 그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 사례 문제의 쟁점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소제목으로 나오겠죠? 앞서 이슈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제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법률상 책임, 보험사의 보상 책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쟁점사항이 일단 쟁점사항 이 사안에서 이게 무슨 타인성을 논하는 것인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을 논하는 것인지 그렇죠? 이게 운행자의 책임 여부 또 이게 취급업자 사고인지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소목차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담보별 보상 책임 우리는 네 가지죠.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자, 지문에 주어진 보험 계약사항에서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담보별 보상 책임에서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갑보험사에 그리고 권리. 자, 이게 대위권을 행사할 사안인지 구상권을 행사할 사안인지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리고 을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책임과 권리, 쟁점사항, 이슈. 이건 취급업자 사고라든지 우면허 운전 사고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자동차 사고라든지 그렇죠? 이런 쟁점 사항들이 들어가고 고의 사고인지 이런 것들 앞서 했던 그 쟁점 사항에 이슈가 들어가야 되고 역시 똑같아요. 담보별 보상 책임, 보험사의 권리,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그리고 이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급보험금 산정을 보험회사별, 피해자별 네, 지급보험금 산정은 피해자별 하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까? 왜냐?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보험사별로 하든 피해자별로 하든 일반적으로 피해자별로 합니다. 여기도 피해자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보별 보상 책임, 대인배상 원투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피해자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별로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담보별로 아예 그냥 구분을 딱 해서 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정에서 갑보험사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A, B가 있다. A 대인배상 원, 투 무상 자손. 자, 이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손익상계라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B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을보험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 대인배상 원, 투, 무상, 자손, 똑같이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 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책임보험처럼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게 아니고 약관상 지급기준. 따라서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자, 부상보험금은 우리 책임보험처럼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지 않고 부상보험금 내에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도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적 손해 있고 사망보험금에서도 적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자동차 보험은 어디까지나 지급 기준으로 대인배상 원, 투, 무상, 자손 똑같다.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서 손익상계하는 거다. 다만
자손 사고에서 단독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없는 사고인 경우는 이 기준이 아니라 부상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빼고 성형수술비도 포함하는데 기왕치료비, 기발생 치료비만.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등급별 정액. 사망도 마찬가지죠. 사망. 그건 상해보험이 되는 거죠. 피해자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가해자가 있을 때는 다 산정하는 방식이 똑같다. 이 방식대로. 그리고 역시 책임 제한이 있어요. 기왕증 상계 제일 먼저고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 손익상계인데 과실상계, 동승자 감액은 한꺼번에 해요. 어떤 경우는 과실을 포함한 동승자 감액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따로따로 나온다면 이거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과실상계의 한 금액에 비례해서 동승자 감액을 하는 거지. 내가 피해자 과실이 있어요? 동승자 감액률 합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승자 감액률을 비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례 문제 풀이하면서 그래서 제 이 사례 문제 풀이 노트 있죠? 요거 사례 문제 풀이 노트. 이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지급 기준 계산에 있어서 제가 필기체로 하나하나 다 해놨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약관 기준대로 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배상 1 따로, 대인 2 따로, 무상 자손 이렇게 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대인배상 1, 2 한꺼번에 계산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작년 기출 사례 문제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약관에 명시된 도로 대인배상 1, 2 각각 산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시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사례 문제가 어렵게 생각하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 답안을 한자도 못 쓰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험 공부는 정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장땡이에요, 여러분. 효율적 학습.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첫 시간에 오전에 책임근제 시간에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책을 많이 읽는 거 나쁜 거 아니고 많이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방법론인데 그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가는 항상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쓰는 이유도 팔이 떨어져 나가라고 쓰는 게 아니죠. 실제 마비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실제 그렇게 많이 쓰면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그렇게 안 써봤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습득하기 위한 방법론이잖아요. 그렇죠? 효율적 학습. 그러니까 사례 문제 풀이하는 것도 고민하고 별의별 방식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90분 동안 손도 못 대요. 그렇게. 뻔한 내용을 갖다가 복잡하게. 동차 합격생, 재수생, 삼수생 그래도 안 되는 분들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동차 합격생은 시간이 많아서 아니죠.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한 거죠. 효율적으로. 그렇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한 번에 읽고 이해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 남들보다 빨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죠. 3번 읽을 때. 이거를 나는 기본 10번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번 공부해보고 이게 아니죠. 무턱대고. 그 시간 얼마나 많이 허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질려버린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이 슬럼프 겪고 그러던 과정에 멘탈이 제가 말씀드렸죠. 붕괴가 된단 말이죠. 멘탈 붕괴가 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래요. 뭔가 이렇게 뭘 할 때도 자신감 있고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밥 먹고 첫 시간 했더니 머리가 멍해지니까 강의가 막 꼬여요. 뭐든지 자신감 그리고 뭔가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팍팍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험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 들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순간순간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시면 목차를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건 암기할 게 없죠. 없죠. 아무리 봐도 암기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답안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내용을 내가 목차는 잘 작성했는데 내용을 몰라.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 사례에서 쟁점은 뭐야? 이게 캐치가 돼야죠. 결국은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서론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쟁점 사항이 뭔지가 캐치가 된 사람이 있고 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서론 쓰는 것부터 달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례 문제에 앞서 제가 여러 유형들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내가 잘 어떻게 이거를 녹여내는지, 거기에 달린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은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고요. 요즘은 지급보험금 이렇게 산정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빼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이 나버리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자, 기출 사례 문제, 작년 기출 사례 문제를 풀이하면서 우리가 사례 문제 풀이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한번 감을 잡아 봅시다. 작년 사례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작년 사례 문제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 있고, 교재 오늘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 제가 PPT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2019년 7월 14일 11시경 A와 B는 각각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 중 교차로에서 충돌사고, A, B가 충돌사고 났네요. A는 직장 동료 C의 요청으로 C 소유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자, 여기서 직장 동료 C의 요청으로 C 소유 자동차를 운전했다. 근데 C와 동료 직원 D가 동승하고 있었어요. 소유자와 동료 직원 역시 동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동료 직원의 결혼식장에 가던 중이었다. 업무 관련성은 없었고, 자, 동료들끼리 다른 동료 결혼식장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동료에게 운전을 맡긴 거고,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C가 김영 피보험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D는 후유장애. 그러니까 동승자가 죽고 다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운전자 간의 과실은 8대2다. 동승 과정에 포함한 D의 호의 동승 감액은 50%다. 그렇죠? 책임 제한이 따른다. 보험 계약상을 보니까 A와 B가 지금 사고를 냈습니다. A는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갑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 전담보를 가입했네요. 대인 1, 2 자손 무상. B는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 대인 1, 2 자손까지 가입했네요. 그렇죠? C는 그 죽은 자죠. 소유자. 여기는 자신의 김영 피보험자로 병보험사에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을 가입했어요. 이해되셨죠? 손해사항은 C와 D가 지금 C는 사망을 했고 D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C는 과실상계전 실제 손해액이 2억 2천인데 장래비가 5천, 사망 8천, 상실수익액 1억 3,500. D는 과실상계전 실제 손해액이 1억인데 자, 부상 손해액이 4천이고 장애 6천인데 부상은 치료비와 후엽 손해예요. 여기서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3,500 발생했어요. 그죠? D의 동승 과정 과실 포함해서 책임 제한은 50%였죠. 50%. 그럼 D의 손해에서 50%는 책임 제한 따르겠네요. 그렇죠. 1억 중에 5억은, 그렇죠? 5천만 원은. 그리고 장애 위자료 상실 수익 획해서 6천이 나갔습니다. 이해되시죠? 부상 손해액 4천, 장애는 6천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치료비 3,500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 대인배상 1은 상해 1급 3천이 됩니다. 3천. 장애는 6천이고. 자, 대인배상 1은 1급 한도가 3천이에요. 3천. CD에 대한 피해자들이죠. 법률상 책임과 각 보험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 그렇죠? 법률상 책임, 각 보험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아예 지문에 주어지니까 요대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C, D에 대한 각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여긴 담보별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담보별 지급보험금. 그리고 보험자의 권리 이렇게. 자, 문제는 이해가 되셨죠? C가 자기 차를 동료 A에게 운전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다 동료가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운행자인가 운전자인가 이런 거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받아봤단 말이에요.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 사례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답안에 논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대부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마름모로. 그렇죠? 보험자, 배상 책임의 주체, 피해자. 그렇죠. 자, 그 방법을 하던 어느 방법을 하던 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논술을 할 거니까 저는 이런 사례 분석 테이블을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다 수록을 해놨어요, 이번에는. 원래는 문제풀이반 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책에다 직접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보시면 이렇게 사례 분석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 사례 분석 테이블을 제가 볼게요. 자, 이 사례 분석 테이블은 사례 문제를 받아봤을 때 내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테이블이에요. 자, 여기 있는 테이블을 몇 분 안에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사례 문제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기재를 하고 요걸 그대로 이 테이블의 특징은 뭐냐면 요대로 그대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그 사례 문제는 머리에 있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자, C가 김영피 보험자가 1인 안정 특약을 가입했는데 병보험사에 A에게 운전을 시켰죠. 운전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A에게 차량을 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C와 A의 A는 운전자일까요? 운행자가 될까요? A는. 자, 이걸 운행자라고 대부분 하고 있고 운전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운전자의 범위가 물론 판례는 넓긴 해요. 운전한 일에 종사하는 자, 일에 종사하는 자, 일삼아서 하는 자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서 꼭 반드시 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지만 지금 사례는 자, 운행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네, 내 운행 지배가 있느냐, 운행 이익이 있느냐. 단 1%라도 나를 위해서 운행을 했다면 이건 운행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안에서 A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게 1%도 없나요? 직장 동료, 다 동료잖아요, 지금. 근데 동료 결혼식장에 안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운행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운행자로 봐요. 대부분 강사를 운행자로 봅니다. 근데 운전자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논리 전개는 어떤 식으로 하든 좋은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운행자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을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 3명 관계는 일단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내지 행위자의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 보상 책임을 검토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보험을 산정하는 거죠. 자, 먼저 1단계가 뭐예요? 법률상 책임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문에 출연한 그 사람들 있죠. 다 나래비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 행위자와 피해자. 자, 가해자의 범위를 좀 넓혀서 행위자와 피해자. 그렇죠? 가해자, 피해자. 지금 피해자는 누구누구야? C와 D가 있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 출연한 사람들을 한번 하나 나래비를 세워봐요. 보면 C가 있고 빌려줬죠? 운행을 해달라 그랬죠, 운전을. A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A가 본인이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상대방 B가 있잖아요. B도 보험을 가입했어요. 각각 병, 갑, 을 이렇게. 그래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자가 피보험자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피보험자냐 아니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보험자와 보험자를 이렇게 위에 세웁니다. 이 아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는 법률상 책임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의 주체가 피보험자여야 되죠. 만약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사가 보상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 피보험자, 행위자, 피해자 이렇게 나란히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C가 A에게 운전을 맡기고 그리고 B와 충돌사고 났는데 이 A도 자기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보험 계약. 이 둘 간의 보험 계약 관계고요. 그렇죠? 여기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자, 근데 이 중에서 배상 책임의 주체, 피보험자임에도 또 피해자가 있잖아요, 또. 자, 먼저 이 차량에 대해서 각각 차량에 대한 운행자인지 운전자인지 먼저 가려봅시다. C는 김영 피보험자죠. 차량을 운전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보험이 본인 옆에 탔죠. C는 운행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운행자입니까? 아닙니까? 운행자죠. 자, 운행자 여부는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그 부분은 사고와 무관하게 운행자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고. 자, A는 운행자라 그랬죠. 자, A는 여기서는 자,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죠. 타차 특약. 지금 보시면 이 A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했어요. 타차 특약이 자동 담보되죠. 자, 그러면 타차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죠. C 자동차죠. 그런데 타차 특약이 가입돼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차가 내 차로 간주돼서 나는 운행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내 차예요, 이건. 내 보험으로 담보가 된다. 어쨌든 이 차량의 운행자잖아요, 이 사람은. 타차가 자 피보험 자동차 사고를 요건으로 하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자고 여기에 내 차가 아닌 타차가 내 차로 간주해서 이 차량의 운행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B는 자기 차량에 대해서 운행자고. 자, 여기서 이제 피해자들을 보면 C와 D가 있습니다. 그렇죠. C와 D. D는 동승자 감액, 과시상해 포함해서 50%래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답을 하는데 1단계는 법률상 책임이죠. 2단계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단계는 대인배상 1, 2에 적용되는 거고 무상자손은 바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무상자손 어디에서 보냐? 피보험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 이거는 자기 손해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손해 두 가지예요.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무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자손은 피보험 자동차 사고고 우상은 뭐예요? 무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자, 이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는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고 1단계, 2단계 같이 검토해야 돼요. 자, 먼저 C와 C와의 관계에서는 자, 1단계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자기 차량의 사고로 자기가 다쳤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문제는 1인 안정 특약을 가입했죠. 자, 1인 안정 특약은 대인배상 1 외에는 다 담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무보험 자동차 사고든 자손 사고든 간에 무상 자손을 검토하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로서 무상 자손을 검토해야 되는데 모두 안 되겠죠. 대인배상 1 외에는 담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C의 D에 대한 책임은 자 1단계로 볼게요. 김영 피보험자가 운행자입니다. 자, 여기 동승했어요. 자, 1단계로 C는 D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동승자는 타인이니까. 대인배상 자율법상 책임이 있죠. 민법상 책임은 없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지금 이 사고는 자율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대인배상 책임이 있는데, 배상 책임이 있는데 1인 안정 특약을 가입했죠. 본인이 운전 안 했죠. 좀 답답해요. 그죠? 자기 1인 안정 특약을 가입하고 답답한 건 아니에요. 왜 운전을 시켰을까요? 타차 특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근데 여기 대인배상 1만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쪽에서 될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여기는 대인배상 1만 됩니다. 그리고 A가 C에 대한 책임자. 자, 차량을 내가 운행자다. 그러면 이 차량의 승낙 피보험자죠. 나는 뭐 이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지만 이 운전하는 때 허락을 받고
운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낙 피보험자입니다. 자, 이 A의 C에 대한, 자, 이게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민법상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회법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자, 아시네요. 왜 있어요? 여기도 운행자고 얘도 운행자잖아요. 둘 다 운행자죠. 근데 하나는 가해자고 하나는 피해자죠. 자, 이런 경우 공동 운행자 간의 타인성을 논할 때 누가 더 직접적일까요, 여기서? 예, A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C가 더 직접적이라고도 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량 좀 운전해줘? A가 운전했어요? 사고를 냈어? 내가 운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죽었어. 내가 더 직접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도 안 되죠. 직접 운행한 자가 더 직접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법률상 책임은 민법이든 자율법이든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자배법이라는 것이 원래 민법상 책임이 있는 건데 있는 거 없는 걸로 뒤집으라는 특별법이 어디 있겠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율법 책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민법상 책임, 자율법 책임 없대요. 없으니까 대인배상 원에서 담보 안 된대요. 그게 아니라 여기 결국 대인, 자 1단계 범죄 책임이 있으면 2단계 넘어가겠죠. 대인배상 원에서 범죄 책임이 있으니까 담보돼야 될 것 같아요. 대인배상 원은. 김영피보험자 1인 한정.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는 X인데 대인배상 원은 민법상 책임 담보하지 않아요. 자배법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니까 여기 책임 없으니까 여기 책임 없대요. 그게 결론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얘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범죄 책임은 있어요. 그런데 대인배상 원에서 왜 담보 안 해줄까요? 자, 이 C는 뭐예요? 이 병보험에서 뭐예요? 그냥 피보험자가 아니라 증권에 대해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죠. 이 피보험자는 내가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해놓고 내가 피해자가 돼서 내가 배상을 받아. 자,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자동차 보험은 원래 얘만 피보험자였어요. 일시적으로 이 사고 이때만 운전을 맡겨가지고 얘가 피보험자가 된 거예요. 이 보험이 예보험이 돼가지고 얘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예보험이었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가 된 것 뿐인데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돼요. 내 보험이 남의 보험이 돼서 나는 제3자로 피해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가입하고 내가 배상을 받아. 이건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요. 이건 보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자배법에 따라서 피보험자 범위를 넓혀 놓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인데 내가 배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뭐 어느 학원에서는 이게 운전자다. 그러면 민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 운전자면 자율법 책임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론은 다 X인 건 X예요. X. 결론은 X는 다 똑같아요. 결론은 맞는데 과정이 다 달라요.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데 운전자로 보면은 뭐 이게 운전자로 보면요. 여기가 X가 되면 이거 X 되는 건 딱 맞아요. 맞아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이건 X고 이거는 O고 이건 X라고 해놨거든요. 이건 틀려요. 논리 전개가 잘못됐어요. 알겠어요? 여기가 X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냐? 당연히 여기가 더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자율법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운행자라고 봐요, 저는.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운전자로 논리 전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자가 운행 지배권이 운행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단 1%라도 운행 지배권이 있으면 운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책임도 있고 자율법상 책임이 있어요. 다만 이 보험은 기명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대인배상에서 기명 피보험자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지만 논리 전개가 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A가 C에 대한 책임. 자, A는 직접 운전한 자고 운행자입니다. 자율법상, 민법상 책임 있죠? 대인배상 1은 책임지고. 여기 대인배상 2를 못 받았잖아요. 이건 믿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얘를 그냥 괜히 차를 뭐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쥐가 운전해도 되는데 맡기지 않았을 거라고. 왜?
여기 무보험 자동차 전담보를 가입해서 타차 특약에서는 자, 자율법상 민법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자, 여기서는 A의 C에 대한 책임에서 타차 특약에서 자, 대인배상 2가 왜 안 될까요? 타차 특약의 면책사항을 봐야 돼요. 그 타차의 소유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담보 안 해줘요. 대신에 그 타차의 소유자를 내 보험의 자손의 타차 특약의 자손의 피보험자로 봐줘요. 그래서 자손에서 담보돼줍니다. 자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어요. 이쪽에서도 담보되니까. 결국은 담보됩니다. 자, 그러면 타차 특약에서 이제 D에 대한 책임은 자, 자율법 민법상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 안 되지만 얘가 얘한테 맡겼던 거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원래 다른 자동차 그 해당 자동차의 초과 손해가 여기서 담보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인배상 1, 2 가입했더라도 유한보험이면 여기서 초과 손해가 담보되고 결국 타차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라 타차 특약에서는 대인배상 2가 담보되는 거예요. 대인배상 2와 자손입니다. 다른 자동차의 초과 손해만 담보되는데 그게 대인배상 2 그리고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인배상 2가 여기서 담보되니까 결국은 여기 D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뭐 당연히 여기는 자율법상 민법상 책임 있고 자 여기서 담보가 된다고요. 내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보험에서 배상이 돼야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여기서 내가 내 보험으로 내가 배상을 받아요? 여기서 빌려줬다고. 여기 승낙피보험자라고 해서. 승낙피보험자가 김영피보험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네, 녹화된 실강 영상에서 음성 녹음이 안 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녹음이 안 된 부분 연결해서 다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다시 재촬영을 하는 대신에 좀 더 자세하게 사례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 B의 D에 대한 1단계 법률상 책임은 자배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이 있고 당연히 대인배상 1, 2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테이블이 완성이 되면 이 테이블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이 테이블 자체가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 답안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작성하신 테이블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학습 능력의 차이일 테고, 자,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테이블만 작성이 되면 답안 작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답안 하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시험이라는 것이 90분 내에 풀이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딘가 문제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론부터 작성을 한다고 했죠. 자, 이 테이블을 보고 자, 서론. 자, 지금 보험사는 세 군데입니다. 병, 갑, 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권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병보험사는 이 김영피 보험자와 이 차량을 맡긴 A, 그렇죠? 이 C와 A의 운행자성, 타인성, 또 피해자 아닙니까? 또 C가. 그리고 김영피 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을 검토한다. 자, 김영피 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인배상 1만 담보되고 나머지는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갑보험사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죠. A가.
자, 타차 특약에서의 대인배상 투와 자손에서의 담보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을보험사의 검토 사항은 그냥 대인배상 1,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간략한 서론이 되겠죠. 검토 사항. 그렇죠? 자, 그러면 보험사별로 보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자, 먼저 병보험사. 자, 법률상 책임. 자, 질문 자체가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책임. 자, C는 운행자죠, 운행자. C는 D에 대해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A는요? A는 이 C와 D에 대해서 앞서 검토를 했었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그리고 민법상 750조 책임이 있다. 자, 이 A는 운행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안에서 피보험자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자, 법률상 배상 책임의 주체인 C와 D가 C는 기명 피보험자고, 그렇죠? A는 자, 운행자로서 승낙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1인 한정 특약,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했죠. 따라서 대인배상 1만 담보된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에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대인배상 1만 담보되겠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노란 게 정리가 됐죠. 대인배상 1. 그래서 C는 기명 피보험자로서, 자, C는 기명 피보험자로서 대인배상 1에서 담보가 안 된다고 했죠. D는 대인배상 1에서 담보가 되고 동승자 감액, 자, 과시상계 포함한 동승자 감액률이 50%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병보험사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갑보험사를 보겠습니다.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타차 특약이죠, 이슈가. 다른 자동차라는 것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배자가 소유,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승인 전 교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입니다. 이런 개념 정리하시고, 그에 따라서 타차 특약에서는 대인배상 투와 자손에서 담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원보험 있죠? 그 타차 보험의 초과 손해만 담보된다 라고 했습니다. 대인 투든 자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검토하면, 자, C에 대해서는 타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타차 특약에서 소유자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대인배상 2에서. 따라서 보상이 안 되는데, 이 타차 소유자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손 피보험자로 간주해서 자손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렇죠? 자손에서 담보되고, 그리고 D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이 타차의 대인배상 1 초과 손해, 대인배상 2에서 담보된다. 자,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을보험사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법률상 책임, 자배법상 CD에 대해서 자배법상 책임, 또 민법상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 책임이 있다. 자, 이와 같이 작년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시면 책임론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뭐 보험사가 이렇게 갑을 병이 아니라 병갑을 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렸다. 답안 작성하는데 좀 에러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문제 자체는 역대 사례 문제와 비교하면 정말 평이한 내용. 뭐 학습을 했다 하면 이 타차 특약에서 담보 내용, 1인 한정 특약 담보 내용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2019년 작년 시험 문제에서 이 출제자분이 변별력은 어디다 부여했을까? 자, 이 사례 문제로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이 책임론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어디서 변별력을 주었냐면 출제자분은 바로 지급보험금 계산, 손해론에서 변별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급보험금 산정이 더
배점에 있어서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엔. 자, 지급보험 산정을 보겠습니다. 자, 병보험사는 김영표임자 1회 한정 특약을 가입했고, 자, D에 대해서 대인배상 원에서 책임 있죠. 대인배상 원에서 이 지문에서 부상보험금이 자 4천만 원에서 동승자 감액률, 과실상계 포함한 동승자 감액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대인배상 원에서 상해 1급 한도액이 3천이고 중요한 것은 대인배상 원에서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부상 등급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배법, 보험약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자, 이 치료비 전액보상 부분은 치료비 전액보상 부분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때 치료관계비 전액보상은 부상보험금에만 적용합니다. 대인배상 1은. 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2에서는 전체 사망부상 후유장애 보험금 합산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를 전액 준다라고 돼 있고 대인배상 1은 이와 같이 치료관계비는 부상보험금에만 적용을 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자, 자배법에 근거한 약관 명시 내용입니다. 약관 규정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과실상계 후 부상보험금이 2천만 원인데 치료비가 3,500이에요. 지문에. 이 3,50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액 3천만 원을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상보험금으로.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별개예요. 그래서 6천만 원에 50% 해서 3천만 원. 합계 금액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을 치르고 모범 답안을 다 올렸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저를 제외한 전 강사분들께서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즉 여기를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2천만 원으로 답을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 대인배상 1이 있고, 자, 대인배상 2가 있는데, 자, 어디까지나 이 대인배상 1과 2는 다른 보험입니다. 자, 이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근거한 의무보험이에요. 이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대인배상 2 종합보험을 가입하죠. 자, 이 2천만 원의 논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대인배상 1은 없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정한 거예요. 대인배상은 없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책임보험에서도 하지만 자, 피보험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 또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특별법에 의해서 강제가 된 보험이에요. 특별법상 또 개별 특별법상 그 보상 책임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인 1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배법 시행령에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상보험금의 치료비 전액보상은 한도 내 전액보상은 부상보험금에만 적용하라. 자배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과실상계 후 금액 치료비 전액보상을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대인배상 1, 2를 함께 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인배상 1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보험, 법에 따라서 강제돼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 의무보험이 이 임의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없어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실무에서
무슨 충당금 뭐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결국은 전체 대인배상 원투 합산해서 사망부상 후유장애보험금 산정을 해서 결국은 대인배상 투 기준대로만 보상한다. 이거는요, 실무에서 만들어낸 그 개념인데 실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보상에 있어서 어떻게 법을 어기고 자동차 보상이 이루어지며, 그렇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약관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실무에서 적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 즉 이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작년에 이 문제를 모의고사 때 거의 매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년도도 다뤘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약관 또 법을 어기고 또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자, 보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죠. 2010년도 판례가 있고요. 또 뭐 2014년도 판례가 있고 또 자배법 기준대로 보상하라는 그 유사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무려 10년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도 관행상 대인배상 1을 무시하고 대인배상 2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고, 자, 출제자분은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17년부터 지금 4년째 자동차 보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요, 역사가 오래돼서 이 강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 작년 또 재작년 문제를 내서 이슈화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이슈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데 저를 제외한 모든 강사분들이 이와 같이 산정을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자, 몇 년째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근제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사견이 일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법에 따라 또 약관에 따라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법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보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시험에서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 성적들이 안 좋았거든요. 과락도 많았고 합격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40점대, 40점 간 넘은 분들부터 40점대, 그리고 최고점이 50점대밖에 안 됐어요. 자, 이 사례 문제를 보면 과연 실력 있는 분들이 고득점을 못 받을 시험이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역대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비교했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에 나머지 문제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점수를 못 받을 그런 시험이 아니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다수가 아마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자, 출제자분이 제 답안을 의도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확신하는 이유는 이 대법원 판례가 2010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최근 자동차 보험 기출문제 1번 문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그 대법원 판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대법원 판례 하나에서 기출문제 3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1번 문제로. 자, 요즘은 자동차 보험 시험 문제를 보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계산 문제가 2013년도부터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함께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시험을 내서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된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보상 실무자가 되셨을 때 실무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또 대법원 판례도 검토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실무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 이 대인 배상이라는 것은, 자,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보상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 아니라 약관 보상 기준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은 지켜야 되고. 자, 이 부분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작년 시험에서 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출제자분께서 이 책임론 부분은 크게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부분 점수들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합계 금액이 6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자, 보험자의 권리에 있어서 지금 A가 과실이 80%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이 D에 대해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 6천만 원을 공불자로서 D에게 피보험자의 책임 분담분인 80% 해당한 4,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그 나머지 20%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을보험사에 보험자가 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죠. 이 지급보험금에서 이 지문에 묻는 내용입니다. 이 보험금 산정하고 보험자의 권리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을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산정해 보겠습니다. 을보험사는 대인배상 1, 2에서의 보상 책임을 검토하면 됩니다. 자, 이 C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 자, C의 손해가 2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 A의 과실이 80%고 이 B는 20%입니다. 그런데 이 C는 A와 관계에 있어서 보험 약관상 또 판례상 피해자 측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을 해서 자, C에 대해서 과실 80%를 공제하면 4,400만 원이 됩니다. 4,400만 원이 사망 한도 내죠. 그래서 4,400만 원이 대인배상 1에서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 2는 보상할 게 없고요. 그리고 보험자의 권리는 이 다른 자동차 소유자로서 구상권 관계의 간력화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고 지급하고 병보험사의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앞서 계산을 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이었잖아요. 보상보험금, 자, 2천이 아니라 3천이라는 거고, 후유장애 보험금 3천, 합계 6천이죠. 자, 6천을 대인배상 1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렇죠? 대인배상 1으로 끝나버리네요. 대인배상 2는 없고요. 자, 보험자의 권리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D에게 피보험자의 책임 분담분인 20% 해당액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보상한 때에는 나머지 그 80% 해당되는 4,800만 원에 대해서 병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을보험사의 지급보험금과 보험자의 권리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갑보험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입니다. 대인배상 2. 자, 갑보험 타차 특약에서 D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 즉 타차 보험의 대인배상 1의 초과 손해가 담보된다고 그랬는데 대인배상 1으로 끝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할 게 없고, 그렇죠? 병과 을보험의 대인배상 1에서 전액 보상돼서 대인배상 1 초과 손해액은 없다라는 거고, A에 대해서는 타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손의 피보험자로 간주해서 보상이 된다 그랬죠. 자, 실제 손해액은 과실상계 전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과실상계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전, 자손에서만 과실상계 전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까지는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 손해액 2억 2천에서 공제 비용 손해는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고, 자, 대인배상 1에서 4,400을 받았지요. 자기 과실 부분에 해당되는 과실상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1억 7,600만 원을 자손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2019년도 기출 사례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망 한도가 3천이네요. 네, 3천만 원을 지급한다. 네, 녹음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재촬영을 했습니다. 자, 재촬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 강의 들으셨던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자, 이 2회차 강의를 샘플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강의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1회차 강의 때 말씀드렸던 안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반은요, 제 자동차 보험 기본 이론서. 자, 이 기본 이론서에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에서 기출된 사례 문제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까지 포함해서. 자, 이 사례 문제 풀이를 할 건데, 기출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 2013년도 이전에는 책임론만. 자, 이와 같이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건 없고, 앞부분. 보험자의 범산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만 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그대로 살리고, 자,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명인데, 그 주어진 내용 그대로 이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지문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여럿인데 하나하나 풀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변형된 문제를 이 책에 수록을 했어요. 이 책은 약술 120제, 그리고 이 사례 문제 풀이 노트인데, 자, 그 변형된 그 지급보험 계산 문제는 우리 노트에 그 답안을 제가 필기체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 사례 문제를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를 그대로 계산 문제화해서 다 풀어보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은 기출 문제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더 이상 출제될 게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대인배상, 원, 치료비, 전액보상 이런 부분도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다가 또 새로운 부분이니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책임론 부분은 거의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안에서 기출 문제 다 풀어보면 그 안에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변형해서 사례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자, 지급보험금 산정은요, 우리가 우리 신체에서 담보하는 대인 1, 대인 2, 무상, 자손. 자, 이거 각각 산정합시다. 각각 산정해야 됩니다. 자, 대인배상 1 한꺼번에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산정입니다. 다른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이고, 이 순서대로 산정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산정하는 이유가 바로 손익상계예요. 자, 대인배상 1, 그 초과손해를 담보한 대인배상 2.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 자, 대인배상 2가 무한이다. 무상에서 담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피해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고, 지급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자손은 피해자 과실상계하지 않은 금액. 따라서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손익상계다. 다만 여기서 자손 같은 경우는 단독사고인 경우, 즉 가해자가 없는 경우는 순수 상해범으로서 사망은 사망, 후유장애, 정액이죠. 후유장애는 등급별 정액, 부상은 치료비, 기발생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안 되고요. 성형수술비도 성형수술비만 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관상 지급기준 그대로 똑같이 산정한다. 자, 이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각각 산정한다. 그래서 이 책 답안에는 모두 자, 대인배상 1, 2, 무상 각각 다 산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정말 자동차 보험에서는 중요해졌습니다. 자, 별거 아닌데
근거도 없는 답안을 실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답안을 쓰게 되면 작년같이 이와 같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이상으로 해서 2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